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도 4월 30일자 기사입니다. 가장 흔한 무릎 수술 하지 마라. 10년 추적 결과 오히려 더 악화. 무릎 수술 하지 말라는 것은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12년 전에 이게 기촌할 때 서울서 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무릎이 퉁퉁 붓고 탱스 무릎 관절로. 근데 이제 완도 기촌해가지고 여기가 먹거리가 좋다 보니까 뭐 땅 2,300평 뭐 땅 농사도 짓고 해안가에 뭐 미역 다시마도 주워다 말려서도 먹기도 하고, 또 오일장에 가면 신선하고 값싼 뭐 회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아무튼 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식재료들을 먹고 무공해 식품을 먹다 보니까 지금 12년 전에 2014년도에 기촌할 때는 탱스 무릎 관절로 지팡이를 짚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지팡이 던진 지 오래됐고 뭐 굽 높은 구두를 신어도 되고 지금은 멀쩡해요. 지팡이 없이 다녀요. 이런 때 이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무릎에서 쿠션 역할하는 반월 상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부분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 기대와 달리 통증이나 기능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장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수술한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대개가 이 무릎이란 것이 조골세포가 이렇게 없어지고 파골세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같은 그런 것은 조골세포를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항암 작용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이제 하는데, 조골세포는 한번 없어진 건 다시 생성되지 못한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뭐 이런 머리를 비롯해서 다른 걸로부터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수술하지 않고도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릎 관절 수술한 걸 봐요. 근데 하나 하고 나서 이제 또 하다가 또 그것이 15년이나 20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래요. 또 두 번은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다 싶으려면 70 이상 된 뒤에나 해서 한 15년 후에 85. 근데 요새는 수명이 100까지 가니까 아무튼 오늘 기사는 특히 중년층에 흔히 탱슨 반월성 연골 파열에서 수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법 접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상된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에 매끄럽게 만드는 이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 중 하나다.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흔하다. 핀란드 연구진이 수행된 퇴행성 반월상 연골 병변 연구에서 35 내지 65세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이 부분 반월상 연골 절제술의 효과를 평가했다. 약 3분의 1은 스포츠 중 부상이나 무릎 비틀림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퇴행성으로 손상됐다. 이 연구는 실제 수술 받은 환자군과 피부만 절개하고 손상 부위를 건드리지 않은 위약 수술 그는 무작위로 나눠 10년간 추적한 관찰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수술받은 환자군이 위약 수술에 비해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군의 골관절 진행이 더 빠르고 이후 추가 무릎 수술 받을 가능성도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29일에 게재됐다. 연구를 이끈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테포 예르바넨 교수는 이번 결과는 널리 시행되던 치료법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의학적 역전 사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 이렇게 그 조골세포가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멀쩡하게 지팡이 던져버리고 이렇게 일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만약 그때 수술했다면 굉장히 실패를 했겠죠.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돌아다니고 한 5cm 정도 굽을 신어도 괜찮아요.
그래 옛날에 신었던 부스 같은 거 다 꺼내다 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부분 반월상 연골 절제수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최근 연구들과 괴를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수술은 향후 인공관절 위험 증가나 수술 후 합병증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서 있을 때는 대부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무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또 햇빛도 잘 안 쐬고 뭐 그런데 기촌해 가지고 완도 5일장에 가보니까 뭐 90씩 먹은 할머니들이 큰 광주리 갖다 놓고 5일장에 갖다 생선도 내다 팔고 이런 나물도 내다 팔고 그런 거 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뭐 도시 할머니들처럼 도시 노인들처럼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90 먹은 80 먹은 노인들이 광주를 이고 와서는 멀쩡하더라고요. 무릎이.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이렇게 해조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선 뭐 뼈채 먹는 생선 이 태극성 무릎 관절이 좋은 간재미라든지 홍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허벅지뼈와 정경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C자 형태의 탄력 있는 연골 구조다. 각 무릎 내 외측에 하나씩 존재한다. 양 무릎 총 4개 하증 분산과 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달 모양을 닮아 반월상이라는 이름 붙였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스포츠 활동 중 무릎이 갑자기 비틀리면서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손상할 수 있다. 특히 MRI 검사에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마저도 반월성 연골이 파열이 흔히 발견된다.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무릎 통증, 뻣뻣함, 무릎이 구부리기 어려움,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나 뚝뚝거리는 소리가 있다. 에르비넨 교수는 MRI에 발견된 대부분의 반월상 연골 파열이 우연히 발견될 소견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년간 이러한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서울서 살 때만 해도 막 무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사기로 무릎에서 막 이렇게 농을 빼낼 정도로 무릎이 막 이렇게 붓고 아프고 방법이 없었어요. 나이가 그때는 뭐 60대 그때 당시 중반이니까 수술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온 지 12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 전에 12년 전에 올 때보다도 지금은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뭐 똑바로 걷고 또 휘어졌던 다리도 펴지더라고요. 다리가 펴지니까 다리를 못 쓸 때는 다리가 휘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이 나으니까 쭉 곧아지고 펴지고 붓을 신어도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게 롱부츠를 나는 신어요. 이어 그는 과거에도 환자 약 4분의 3이 수술 받았다면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술 안 한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섣불리 수술하지 말라는 접근이 중요하다. 수술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내가 12년 전에 수술을 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은 멀쩡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지금 건강하게 다니는데 다만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상으로 발생한 급성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무릎에서 무언가 걸린다는 기계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이 도움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 수술해가지고 다음에 더 나빠지는 사람도 많다 그런 거예요. 에르비넨 교수는 여러 독립적인 임상 지침 기관에 해당 수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형외과회와 영국 무릎수술학회 등 일부 단체는 여전히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뭐 수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나이가 아직 60대 중반일 때 수술해 놓으면 다음에 15년 후에 뭐 70대 뭐 65세 뭐 75세 80대에서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이번 연구는 특히 중장년층에서 흔한 퇴행성 반월 연골 파열의 치료 전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꼭 수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곧바로 수술 선택하기보다는 증상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뒤 자연치유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60대니까 퇴행성 무릎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뭐 30부터 시작해서 차를 몰고 다니니까 거의 잘 걷질 않았죠. 무릎을 별로 무릎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나빠지니까 그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촌하고 나서는 적당한 햇빛과 또 적당히 이렇게 그 무릎 관절 운동을 좀 하면서 또 칼슘을 좀 잘 먹어줘야 돼요. 칼슘 들어있는 약보다는 음식을 우리는 뭐 치즈라든지 또는 이렇게 머위 같은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깻잎이나 머위 이런 것들이 좋고, 또 간재미라든지 홍어과인데 간재미는 홍어맛하고 똑같으면서 영양은 홍어는 조그만 것도 뭐 40만 원, 60만 원씩 하고 120만 원씩 하죠. 홍어 한 마리가 이 완도 이쪽에 나오는데, 근데 간재미는 10,000원에 3마리도 주고 큰 건 10,000원씩도 하고 우리는 값이 저렴해요. 그것을 회를 묻혀서 이렇게 홍어회처럼 미나리 넣고 이렇게 묻혀서 그런 걸 자주 먹었더니 아무튼 무릎 관절이 기적처럼 나는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다시 생성돼서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죠. 뭐 조골세포는 한번 망치면 절대 회복되는 거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조골세포를 생성하는 그런 음식도 있다,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통화일보에 2026년도 4월 30일자 기사, 가장 흔한 무릎 수술 하지 마라, 10년 추적 결과 오히려 더 악화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이네요.